자, 오늘은 천체 쪽에서 제일 귀찮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행성이네요, 그죠? 우리가 천체를 나눠보면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했죠. 어떤 타입이 있었습니까? 일반적인 항성이 있었습니다.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적경이라든지 종이가 뭐해? 일정했어요. 물론 꽤 오랜 시간 두면 약간 변화는 있습니다만은 뭐 그거는 고려할 일이 아니죠. 그래서 동일한 적경이 있는 놈들은 당연히 동시에 남중하고 적경이 작은 놈이 먼저 남중하는, 저기가 동일한 놈들은 일주권이 동일하면서 남중고도가 동일한, 저기가 큰 놈들은 남중고도가 높고, 경우에 따라서 너무 적이 크다 보면 북극성 근처에서 깔짝거리는, 즉 중극성이 될 확률도 높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태양과 달 속에 있는데요. 얘네는 적경 알파가 항상 증가하기만 했습니다. 태양은 1년 걸려서 24시의 적경이 증가되어 있고요. 달은 27.3일이라는 1항성월을 거쳐서 24시의 적경 증가를 보았습니다. 적경이 항상 증가하기만 하네요. 특히 일반적인 항성 대비 태양의 적경이 항상 증가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항성, 북박이별, 얘네들 자체의 적경이 바뀌진 않았으나 매일 4분씩 일찍 뜨고 일찍 남중하며 일찍 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달은 태양보다 적경의 증가량이 훨씬 더 빨리 적경이 증가하다 보니까 매일 50분씩 늦게 뜨고 남중하고 진다라고 했었습니다. 오늘 할 놈은 행성이에요. 이 행성들은 대체로 적경이 증가합니다. 근데 가끔 적경이 감소할 때가 있네요. 적경이 대체로 증가되는 요것을 우리는 순행이라 하면서 별들 사이를 서에서 동으로 가는 과정을 봅니다. 반면 가끔 적경이 감소한다 했잖아요. 요걸 우리는 역행이라 하죠. 시험은 당연히 역행 나오는 요 부분이 시험이 훨씬 더 많이 나올 텐데요. 동에서 서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다고요. 가끔 적경이 감소하는 요 놈을 우리는 내행성과 외행성으로도 소개할 수 있겠는데요. 이미 어느 정도 공부된 학생들은 알겠지만 내행성은 언제 역행한다 했습니까? 내합 때. 내합 근처. 내합 부분에서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금성식 금성의 태양면 통과 과정을 보았는데요. 그쪽이 바로 역행하는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외행성은 충 근처인데요. 충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과 완전 반대쪽, 이 각이 180도 되는 쪽을 얘기합니다. 목성이 어제인가 그제인가 충의 위치에 있습니다. 뭐 오늘도 뭐 그렇게 크게 위치가 바뀌지 않고 있고요. 그럼 목성은 지금 역행하는 중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태양을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태양을 살펴볼까 합니다. 남쪽 하늘에서 태양을 봤네요. 태양의 이쪽 부분은 동쪽 방향입니까? 남쪽에서 우리나라를 봤을 때, 남쪽에서 우리나라에서 태양을 볼 때 동쪽 방향이 있습니까? 서쪽 방향이 있습니까? 이거 동쪽 방향이죠. 남이고 여기가 동이잖아요. 그래서 태양의 왼쪽 반편은 우리는 동쪽 방향에 대해서 동방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자연스레 이쪽 방향은 서방이 되겠죠. 동방 하나 똑바로 공부해 놓으면 뭐 서방은 거기에 또 역시 엮어 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우리가 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보다 안쪽 궤도를 도는 내행성과 지구보다 바깥쪽 궤도를 도는 외행성으로 소개될 수 있는데요. 지구보다 안쪽 궤도를 도는 내행성은 그래서 반드시
최대 이각이라는 용어가 필요합니다. 즉 외행성은 태양과 180도 이각을 가져서 충의 위치에 있을 수 있지만 내행성은 그리지 못하다고요. 어차피 금성을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수성은 최대 이각이 너무 작다 보니까요. 지구에서 태양을 바라볼 때 금성이 태양 앞에 또는 태양 뒤에 즉 태양과 같은 방향에 보일 때가 있겠네요. 이쪽을 우리는 태양의 뒤쪽에서 합쳐져 보이는데요. 외합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여기는 태양 앞에 보이는, 그래서 여기는 내합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어차피 지구의 공전 방향도 반시 방향 서에서 동이고요. 금성의 공전 방향도 서에서 동입니다. 근데 내행성은 지구보다 공전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지구를 고정시켜 놓고 내행성만 먼저 돌려도 돼요. 다만 내행성의 공전 주기로 볼 게 아니라 회합 주기라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는 요 차이점이 있겠죠. 회합 주기 좀 이따가 그릴 것이겠습니다. 그래서요, 금성의 공전 궤도를 볼 때 외합에서 출발해서 내합까지 오는 이쪽 부분, 요 놈은 비너스 금성의 동방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이 금성의 동방은요, 태양보다 적경이 더 큰 쪽에 있는데요. 하필 오른손 했네요. 예. 태양보다 적경이 더 큰 쪽에 있는데요. 그래서 동방은 적경을 볼 때 태양보다 적경이 더 크다 보니까 태양보다 나중에 뜨고, 근데 문제는 태양 뜬 다음에 뜨기 때문에 못 봐요. 나중에 뜨고 나중에 남중하며 나중에 진다가 됩니다. 그래서 해진 뒤에 우리가 관측할 수가 있네요. 내행성은 최대 이각으로서 동방에 있는 내행성은 수성과 어차피 금성 뭐 두 가지 뿐이겠습니다만 동방에 있는 놈들은 해진 뒤 서쪽 하늘에서 관측이 가능합니다. 그럼 요 비너스 서방에 있는데요. 얘네들은 태양보다 적경이 더 작단 말입니다. 그래서 태양보다 먼저 뜨고 먼저 남중하며 먼저 진다 됩니다. 먼저 떴다의 의미는 뭡니까 하면 얘는 해 뜨기 전에 보는 거죠. 동쪽하늘에서 봅니다. 그래서 최대 이각으로서 동방은 해진 뒤 서쪽 하늘에서 서방은 해 뜨기 전 동쪽 하늘에서 관측이 가능합니다. 항상 이 패턴이에요. 세파를 가지면 일단 나는 금성을 한밤중에 봤다. 한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쪽에 있을 때잖아요. 내행성을 볼 방법이 없어요. 아예 북극점 근처에 가면 또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밤중에 볼 수는 없습니다. 세파를 가지면 제2탄 나는 남쪽 하늘에서 금성을 봤잖아. 남쪽 하늘에서 금성을 보면 태양과 필이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물론 2035년도에 딱 한 번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평창에서 평양을 잇는 선 사이에 있다면 남쪽 하늘에서 금성을 바라볼 수도 있을 겁니다. 태양 앞에 달을 가리면 말입니다. 개기일시대는 말이죠. 근데 개기일시대 어떤 미친놈이 개기일시간 보고 옆에 있는 금성 보겠냐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동방에 있는 금성은 태양보다 적경이 더 작아서 동방에 있는 금성은 태양보다 적경이 더 크다 보니까 해진 뒤에 서쪽 안에서 깔짝거리는 반면 서방은 해 뜨기 전에 동쪽에서 살짝 떠오르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성의 경우 최대 이각이 48도, 다시 말하면 해진 뒤에 약 3시간 정도, 해 뜨기 전에 약 3시간 정도 볼 수 있는데요. 물론 그거는 최대 이각에 있을 때에나 가능한 거고요. 최대 이각이 아니다면 뭐 한두 시간, 경우에 따라서는 합 근처라면 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배웠고 지구과학 공부였습니다. 케플러 제3법칙 조화법칙이라는 걸 씁니다. 공전주기의 제곱은 공전궤도 장반지름 R의 3승에 비례하는 이런 놈들 말입니다. 따라서 공전궤도 장반경의 3승으로서 공전주기의 제곱으로서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요. 그냥 그대로 수, 금, 지가 1AU 3승 1년에 제곱되는데요. 화, 목, 토, 천해도 물론 쓸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성을 관측하는 데 있어서 몇 년을 관측한다면 천왕성과 해왕성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 이렇게 쭉 했을 때 옛날 사람이죠. 명까지 붙었네요. 예, 수금, 지화, 목토, 천해까지 갑시다. 천해 이렇게 쭉 연결될 때 공전주기는 그냥 계속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공전주기는 길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행성을 관측하겠다는 것은 어디서 관측한다? 지구에서 관측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구에서 관측하다 보니까 지구 위치도 움직여요. 회합주기라는 의미를 씁니다. S 회합주기. 합이 되돌아오는 걸 말합니다. 즉 내행성은 외압에서 외압까지 또는 내합에서 내합까지 걸리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외행성 같은 경우에는 충에서 충까지 또는 합에서 합까지 걸리는 합이 돌아오는 회자는 돌아오다 하는 회자예요. 돌아오는 주기를 얘기하는데요. 회합 주기를 나타내는 공식은 S분의 1은 지구의 공전주기 2분의 1 빼기 행성은 플레인 공전주기의 이렇게 취하겠습니다. 내행성과 외행성에 따라서 이 위치가 바뀝니다만은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S 회합 주기와 R 공전궤도 장반경 사이에는 이런 그림이 소개될 수가 있습니다. 즉 1AU 지구의 공전궤도 반지름에 가까울수록 회합 주기가 길어지게 되겠습니다. 회합 주기가 1년이 채 안 되는 행성은 수성한 놈입니다. 수성은 88일 정도 되는 공전주기, 약 3개월의 공전주기를 가지는데요. 그래서 요 공식 넣으면 대략 4달 정도 걸립니다. 약 3개월의 공전주기를 가지겠고 회합주기는 약 몇 달 되고요. 금성은 대략 1.5년 정도 걸립니다. 이제 외행성인데요. 화성이 약 2.1년으로 제일 길어요. 그 외 목, 토, 천해 얘네들은 거의 1년에 수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전주기는 당연히 외행성에서 화목토 갈수록 공전주기는 화목토 갈수록 공전주기는 길어지나 회합주기는 화목토 갈수록 짧아집니다. 이거 낚이면 답 없습니다. 아직 외행성 소개를 안 했는데 좀 이따 어차피 외행성 나올 겁니다. 이 그래프를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합주기. 행성은 무조건 회합주기 이 그래프 그려놓고 시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요. 알겠어? 정리하십시오. 자, 금속 위치 관계 외합이고요. 여기는 내합이가 있습니다. 자, 금성이
요 라인 동방 라인에 있을 때 몇몇 가지 금성의 위치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또는 지구에서 뭐 금성까지 쭉 봤을 때 뭐 직각되는 여기가 우리는 동방 최대 이각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보면 오른쪽 반달 동방 최대 이각됩니다. 이각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과 얼마나 각도가 벌어졌나가 되겠고 이각과 관측 가능한 시간은 당연히 비례합니다. 태양과 이각이 클수록 관측 가능한 시간이 길어지죠. 다시 말하면 내합은 이각이 0도예요. 당연히 관측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금성 같은 경우에는 동방 최대각 대략 48도, 물론 이건 넥스할 때 48도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45도 정도로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이각 15도당 관측 가능한 시간 1시간 되겠다고요. 이각 15도당 관측 가능 시간이 1시간 됩니다. 그래서 금성 같은 경우에 동방 최대가 48도 걸리면 대략 3시간 정도 관측이 가능하다 되겠다고요. 만약에 외행성처럼 이각이 180도 되는 충에 걸린다면 그때는 180도니까 12시간 정도 관측 가능하다 되겠다고요. 물론 이제 저기에 따라서 12시간보다 조금 더 클 수도 작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뻔하게 이쪽 라인 넣어서 여기가 서방 최대 이각 되겠죠. 동방 최대각에선 상현 위상입니다. 서방 최대각에선 하현 위상입니다. 요 두 가지는 반드시 챙겨낼 수 있어야 되겠죠? 정리해 주십시오. 금성 역시 태양빛을 반사하는 존재로서 그래서 금성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보이는 위상이 달라지는데요. 마치 다른 위상처럼 말입니다. 여기를 비너스 1이라고 할게요. 우리끼리 여기서 비너스 1이라면 여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너스 2, 동방 최대각은 내가 비너스 3, 동방 최대각과 내합 사이에 비너스 4를 붙이겠습니다. 내합에서 외합까지 가는 서방에서는요. 내합에서 서방 최대까지 가기 직전에 비너스 5와 서방 최대각 비너스 6 그리고 서방 최대각에서 외합 가는 과정에서 비너스 7, 비너스 8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성은 어떤 위상으로 보이겠습니까? 하네요. 태양빛을 반사하다 보니까 비너스 1 이쪽은 동그란 보름달 위상입니다. 비너스 2요 역시 동그란 보름인데요. 금성 자체의 크기가 바뀐 건 아니나 좀 더 지구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좀 더 큰 보름달 되겠다고요. 상현달 위상으로 보이겠고요. 비너스 4 되면 어떻습니까? 근데 이건 초승의 위상으로 보여야 됩니다. 비너스 4는 초승으로 좀 크게 그리겠습니다. 비너스 5는요 금음의 위상이 되겠죠. 비너스 6 하얀 위상 되겠고요. 비너스 7, 8 역시 작은 보름달, 좀 더 작은 보름달의 위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특히 요 보름달의 위상은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근데 수정된 천동설을 설명했다는 양반 있어요. 누구요? 뉴턴. 예? 그 절충 절충설 누구요? 누가 좋기로 유명한 사람? 티코 브라이. 그렇죠. 티코 브라이죠. 티코 브라이의 천동설. 이건 절충설이 아니고 쓰는데 여기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물론 티코 브라이의 천동설이 맞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고요. 좋아하는 친구가 제보네. 정리해 주십시오. 이 대신 할 건데 왜 이러냐. 너가 너무 뒤에.
우리는 x축 시간축에 대해서 y축 이각을 보는데요. 동방의 이각과 서방의 이각에 대해서 따져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우행선 같은 경우에 이각이 180도 즉 축까지 벌어집니다만 내행선 같은 경우에는 최대 이각, 물론 이 최대 이각이라는 것은 트루마스의 천동설에도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맞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예, 뭐 이런 정도로 그려볼까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방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이각이 0도 됩니다. 여기를 우리는 외합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겠죠? 이쪽 라인, 동방 라인을 보았고요. 동방 라인은 해진 뒤에 서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라인입니다. 서방 라인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이각이 0이 되면 여기는 내합입니다. 각각 위치 관계를 비너스 1, 비너스 2, 비너스 3와 그리고 최대이각 동방 최대에서 내합까지 가는 비너스 4를 그릴게요. 마찬가지겠죠? 비너스 5와 비너스 6, 비너스 6는 서방 최대 때입니다. 비너스 7, 8 이렇게 쓰겠죠? 보이는 위상관계는 있습니다. 조그만 보름달, 좀 더 큰 보름달, 비너스 3 상현달 하겠습니다. 비너스 4는 초승인데요. 시경이 매우 크게 그려지겠죠. 비너스 5요. 금음 위상이 되어 있고 비너스 6 하현 위상, 비너스 7, 8 조그만 보름달, 더 작은 보름달 이렇게 쓰겠습니다. 요 시간이 한 회합축이에요. 이 시간이 대략 1.5년 되죠. 금성의 공전 주기는 비너스 금성의 공전의 주기는 대략 0.6년 됩니다. 반면 금성의 회합 주기는 약 1.5년 된다고요. 계산해 보시면 지구가 1분의 1 빼기 금성 0.6분의 1 돼요. 계산해 보면 0.6분의 0.6이니까 0.4가 되겠고 이게 회합 주기의 역수거든요. 그래서 회합 주기는 4분의 6년, 약 1.5년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한 회합 주기를 지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직경을 볼까 합니다. 어차피 지구도 돌고 금성도 돕니다만은 금성이 더 빨리 돈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구를 가만히 놔두고 그냥 외합에서 동방 최대가 내합, 서방 최대가 다시 외합 도는 요 사이클을 그냥 그대로 돌려도 괜찮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차피 동방이라는 것은 지구 쪽으로 다가옵니다. 시경은 동방에서는 무조건 증가합니다. 반면 서방은 지구에서 자꾸 멀어져서 시경은 자꾸 감소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밝기 말입니다. (2012년까지는) 동방 최대에서 최대 밝기라고 가르쳤습니다. 2012년까지는. 그래서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좀 옛날 문제, 다시 말해 2012년까지의 문제를 줄 때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동방 최대각에서 조금 더 들어와서 최대 밝기가 나옵니다. 혹 옛날 문제 중에 동방 최대각 때 최대 밝기다가 동그라미 되어 있던 문제라면 아 이건 2012년 전의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12년들 몇 살 때야? 예. 동방 최대각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서 위상이 상현에서 조금 더 살이 빠졌을 때 그때가 최대 밝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증가되고 그럼 최대 밝기 이유라면 감소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서방 최대각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서 여기가 최대 밝기예요. 맑아졌다가 이후에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아까 내압 근처에서 역행한다 했는데요. 서방 최대가 동방 최대가 동방에서 서방으로 역행하는 건 동에서 서잖아요. 예, 동방에서 서방으로 넘어가는 과정. 적경이 서방에서 외압을 거쳐 동방으로 가는 과정은 적경이 증가되는 방향이에요. 반면 동방에서 서방으로 오는 것은 적경이 감소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적경 알파를 따진다면 내압 근처에서 적경이 감소하는, 즉 역행하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반면 외압 언저리 이쪽 라인은 모두 다 적경이 증가되죠. 순행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최대이각 근처선 여기는 적경의 변화를 그렇게 많이 못 느껴요. 그래서 서에서 동으로 가다가 한참 동안 거기서 머무르다가, 그래서 한자로 머무를 유자를 쓰는데요. 적경이 순행하다가 역행하는 요 사이에, 즉 동방최대 근처에서 머무를 유자를 씁니다. 적경의 변화를 거의 못 느끼는, 마찬가지죠. 여기도 머무를 유를 쓰겠습니다. 즉 내압 근처에서 정말 아주 샤프한 초승 또는 금음 사이에서 적경의 감소, 역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정리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직접 한번 관측해 봅시다. 방향은 90도 동, 남, 서 해보죠. 태양이 서쪽 하늘에 막 졌을 때, 해가 막 졌을 때 저녁 6시 정도 해가 막 졌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관측자 입장에서는 합니다. 비너스 1 어디 있습니까? 한데요. 비너스 1 뭐 이 각이 한 15도 정도 해볼까요? 이 정도의 비너스 1이 있네요. 비너스 2 이 정도쯤에 비너스 2 쓰겠습니다. 최대각 48도 정도. 그래서 여기가 동방 최대각 뭐 48도가 됐든 45도가 됐든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가 비너스 3. 이 비너스 3에서 한참 동안 머무릅니다. 이후에 다시 비너스 4로 내려가는데요. 이게 하루 동안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치? 이번 달에, 지난달에, 이번 달에, 다음 달에, 다다음 달에, 다다다음 달에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비너스 1 동그랗게, 비너스 1 동그랗게, 비너스 2 조금 더 크게, 비너스 3 상현 위상으로, 그래서 서에서 동으로 순행하는 과정입니다. 한참 동안 비너스 3 위치, 동방 최대 근처에서 머무르다가 이후에 비너스 4 초승 위상으로 역행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물론 동방이라서 붉게 그릴 수 있겠고 역행한다고 파랗게 쓰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확인됐습니까? 네. 하면 이제 내합을 거친 뒤에 태양이 동쪽 지평선에 막 떠오른 상황을 생각해 봤습니다. 태양이 동쪽 지평선에 막 떠오른다는 것은 이쪽은 새벽 6시 정도를 얘기하는데요. 이 새벽 6시 정도에서 보면 비너스 5, 비너스 6까지 동에서 서로 역행하는 라인이에요. 비너스 5는 금호의 위상으로 보이다가 비너스 6 하얀 위상이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금음의 위상으로 본다 또는 초승
보름달을 위상으로 본다는 것은 망원경을 통했을 때입니다. 맨눈으로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이후에 한동안 머무르다가 비너스 6 이쪽에 한동안 머무르다가 이후에 다시 비너스 5, 비너스 7, 에이스로 서에서 동으로 순행하는 과정을 보게 되겠고 이때 동그란 보름달, 좀 더 작은 보름달 위상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예, 이게 1년 반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옛사람들 중에 새벽에 보이는 이 비너스와 초저에 보이는 이 비너스가 서로 다른 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하나의 별이라고 나중에 확인되었죠. 물론 그때는 별이라고 생각했었죠. 나중에 행성이라는 지위가 따로 붙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샛별, 계명성 꽤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던 금성이었습니다. 수성도 똑같이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정해 주십시오. 동방에 있는 금성은요, 해진 뒤에 서쪽 하늘에 붉은 노을이 져 있을 때 그때도 보입니다. 반면 서방에 있는 금성은요,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붉은 노을이 동쪽 하늘에 있을 때에는 금성이 잘 안 보여요. 아주 대놓고 동방초대각에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한은요. 그래서 서방초대각에 되어 있지 않는 한은요. 그래서 서방에 있는 금성들은 아직 동쪽이 붉은 노을이 지기 전에 어스름할 때, 불스름할 때, 여명이 밝아올 때, 하늘이 푸슴할 때 그때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항상 동방은 붉게 그리고 서방은 푸른색으로 쓰려고 내가 노력하는 거라고요. 정리하십시오. 이번엔 외행성을 얘기를 해봅시다. 지구 입장에서 태양과 같은 방향 쪽에 있는 여기는 합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지구하고 완전 반대쪽에 있는 여기를 충이라는 의미를 쓰겠네요. 어차피 이쪽이 동방이다 보니까 여기는 동부라는 의미를 쓰고요. 여기는 서부라는 의미를 씁니다. 지구 입장에서 달이 있잖아요. 달을 보면 이 달이 보름달이죠. 그래서 지구에서 보름달 방향에 보이는 이 충의 화성은 보름달과 같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얘는 저녁 6시에 뜨고 밤 12시에 남중하며 새벽 6시에 서쪽으로 지는, 그래서 가장 오래 관측이 가능하고 또한 제일 가깝잖아요. 가장 크게 관측 가능하며 또한 역시 화성 역시 태양빛의 반사를 조절하다 보니까
빛이 발사 경로가 가장 짧아서 가장 밝게 관측 보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심지어 충 근처에서 역행하기도 하네요. 충 근처에서 역행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거는 동에서 서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행성의 문제의 7할 이상은 모두 다 충에서 나오는 겁니다. 동구는 어떨까요? 합니다. 예, 동구는 상현 위상과 동일하죠. 다시 상현의 위치와 관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녁 6시에 남중하며 밤 12시가 되면 집니다. 그래서 관측 가능한 시간은 이렇게 6시간 정도가 관측 가능하네요. 서구는 하얀과 같은 패턴인 것 같습니다. 서구는 밤 12시가 되면 뜨죠. 하얀 달이 뜨는 것처럼. 새벽 6시면 남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얀 달과 같은 패턴으로서 역시 약 6시간 관측 가능합니다. 그럼 이쪽 라인에 있는 놈들은 초성 또는 금음 위상으로 보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태양빛을 반사해서 오다 보니까 얘네들은 보름 위상입니다. 그래서 외행성에 대해서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면 나는 화성을 상현 또는 하현 또는 그보다 위상이 더 작은 초성 또는 금음 위상으로 봤다. 불가능합니다. 요 동구에 있는 이놈도 상현보다 살이 좀 더 쪄있고 서구에 있는 이놈도 하현보다 살이 더 쪄있습니다. 이게 지금 위치관계가 화성이라서 그런데요. 토성 정도만 해도 이만큼 있겠죠. 지구 공전 궤도보다 10배는 더 길어요. 거의 그때는 보름 이상이에요. 그래서 외행성은 반달 또는 그 이하의 위상으로 본다? 불가능합니다. 이쪽은 다 보름 이상이에요. 동구는 상현보다 살이 더 많이 쪄있는, 서구는 하현보다 살이 좀 더 많이 쪄있는 위상으로 보이겠고요. 예, 충은 당연히 큰 보름달로 보이게 됩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시간에 따른 밝기의 변화를 봅니다 하겠네요.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진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 놈은 금성인 것 같네요. 즉 이쪽이 내합, 여기도 내합 되겠죠. 동방 최대역이 이 정도의 동방 최대 이가 쓸 수 있겠고 이쪽은 서방 최대 이가 씁니다. 동방 최대 가기에서 최대 밝기는 아니랬어요. 조금 더 들어와야 최대 밝기가 됩니다. 내합에서 내합까지 이렇게 해서 폐합 주기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시간에 따른 역시 겉보기 밝기의 변화를 볼게요.
화성이 제일 밝아요. 이렇게 이빨 빠지듯이 안 나오고 스무스하게 움직이는 이놈은 여기가 충대입니다. 여기가 충대네요. 많이 됐습니까? 내 기억은 12월 8일, 지금이 12일인가? 네. 4일 전에 목성이 충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뭐 그래봐야 지금도 충 근처에 있어요. 엄청 벗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빨갛게 쓴 놈과 노랗게 쓴 놈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놈은 화성이고 한 놈은 토성이에요. 각각 누구죠? 빨간 게 얘가 화성이죠. 말했지만 뭘 따져야 된다고? 회합주기 따져야 돼요. 화성의 회합주기가 길고요. 네. 그 다음 목, 토, 천으로 짧아져요. 목성이 여기서 충충까지가 요게 회합주기 S 목성의 것이에요. 화성은 그보다 회합주기가 길어야 돼요. 토성은 그보다 짧아야 되겠군요. 이해됐어요? 회합주기 토성, 회합주기 화성. 그래서 공전주기를 따질 게 아니라 뭘로 따져야 된다? 회합주기를 따져야 돼요. 그래서 ABC 행성, 외행성을 봤는데 꼭 외행성이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밝기 변화를 본다는 것은 이거는 외행성이에요. 요렇게 밝기 변화를 보는 게 내행성이고요. 그래서 회합주기, 충에서 충까지 걸리는 회합주기가 긴 놈은 화성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화성은 공전주기는 나머지 것들에 비해서 짧죠. 이거를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지구도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합니다. 물론 내행성, 외행성 모두 다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합니다. 내행성은 지구보다 더 빨리 돌니까 지구 위치를 고정시키고 내행성만 돌려도 우리가 위상변화에 문제가 없었는데요. 외행성은 좀 그러지 못해요. 외행성도 마스1에서 이렇게 마스2로 넘어갈게요. 지구의 위치 E1에서 마스1을 보면 충이었어요. 네. 마스1은 충이었단 말입니다. 근데요. 화성이 이만큼 공전할 동안 지구는 더 빨리 공전해 갑니다. Earth-2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2의 위치에서 화성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면 킥 돌리면 동구입니다. 돌려봐. 고개를 돌려봐. 저기잖아. 동구예요. 네. 그래서 화성의 밝기 변화를 보는 데 있어서 충 다음에 오는 것은 잘못 생각하면 화성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 공전할 때니까 충 다음에 서구잖아 라고 하면 안 돼요. 충 다음에 오는 것은 동구입니다. 가장 멀리 있는 합을 지나고 서구를 거쳐서 다시 충이 됩니다. 외행성 위상변화는 지구가 더 빨리 돕니까? 공전 방향으로 볼 게 아니라 공전 방향 반대.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보아야 합니다. 충 다음에 동구 찍어야 됩니다. 충 다음에 동구 찍어야 됩니다. 반드시요. 외행성은 충 다음에 동구 찍어야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마스2 위상은 동구입니다.
1월에서 12월까지 각각 태양과 수성과 금성과 화성이 지는 시각을 1년간 나타내 봤습니다. 일출도 있겠네요. A라는 놈이었고요. B라는 놈이었고요. C라는 놈이 있었습니다. D입니다. A, B, C, D는 각각 태양, 수성, 금성, 화성 중에 한 놈인데요 하겠습니다. 지는 시각을 나타냈고 여기는 일출하는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예, 바로 태양이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몰하는 시간을 나타냈고요. 일출하니까 요 사이 시간은 밤의 시간이 됩니다. 지금 A하고 B는 태양에 대해서 먼저 뜨다가 먼저 지는 뭐 이런 관계를 보이게 돼 있네요. A는 수성이 돼야 되는데요. 회합 주기가 채 1년이 안 되는 단 하나의 행성입니다. 이 부분은 태양보다 먼저 지는 수성입니다. 먼저 졌다는 것은 먼저 떴겠죠. 확인됐습니까? 네. 얘는 동방에 있었습니까? 서방에 있었습니까? 먼저 떴고 먼저 지는 서방의 수성입니다. 그럼 뻔뻔하게 이쪽 부분은 뭡니까 하네요. 해진 뒤에 지는 수성이에요. 태양보다 늦게 지는 수성이거든요. 예, 이 놈은 동방이군요. 그래서 해진 뒤에 수성을 바라볼 수가 있어 하는 요 그림이 나오겠습니다. 그 말은 요 부분 한번 생각해 볼까? 서방에서 동방으로 넘어갑니다. 뭐라 부를까요? 서방에서 동방으로 넘어가면 외합입니까? 내합입니까? 왜? 예, 여기는 외합입니다. 그럼 뻔하게 이쪽은 내합이 되겠죠? 뭐 얘가 2월달이다 하면 2월달에 수성이 내합을 통과해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쪽 부분은 또다시 서방이죠. 네. 그럼 여기가 뭐가 된다고? 왜? 외합. 외합에서 외합까지 1년 채 안 되네요. 요게 회합주기 수성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수성을 A로 내가 파란 놈으로 구분해 봤는데요. B가 금성이 되겠어요. B 금성은 태양보다 나중에 이쪽 금성이 뭐가 돼? 비너스 동방에 있는 금성이었죠. 태양보다 먼저 이거는 비너스 서방이 되네요. 여기 뭡니까? 동방에서 서방으로 넘어가다 만나는 예, 여기가 내합이 되겠고, 그래서 요 근처에서 이게 뭐 한 9월 말 정도 해버린다면 요 근처에서 역행하네 이런 얘기들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C는 화성 외행성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니까 요게 밤 12시예요. 이 정도 저녁 6시 정도 잡아볼까요? 밤 12시에 내행성 볼 수 있어요? 밤 12시에 태양 보겠다고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밤 12시에 지는 놈이면 얘는 화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화성은 지는 시각으로 볼 때 1번으로 그려야 될까요? 2번으로 그려야 될까요? 화성이 밤 12시에 진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면 밤 12시에 진다 뭐라고?
밤 12시에 진다. 동부에 있었습니다. 밤 12시에 진다. 동부에 있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동부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공전 방향대로 따지면 충인데요. 그렇지 않죠? 미사일 방은 시계만 돌려야 돼요. 네. 합이에요. 합은 태양과 같은 방에 있으니까 태양과 함께 지죠. 합은 태양과 함께 대략 저녁 6시에 진다가 됩니다. 일몰할 때 같이 져야 됩니다. 1번입니다. 그래서 C 요 놈은 동부였다가 여기가 되면 뭐가 된다? 합이 되는 과정이에요. 만약에 재수 좋아서 이쪽에 태양과 일출할 때 진다 있는 뭐예요? 일출할 때 태양이 뜰 때 서쪽에 치겠다는 것은 태양과 완전 반대쪽 있죠? 충이겠군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노란색으로 화성을 이렇게 내가 한번 그려봤는데요. 토성을 D라고 합시다. 토성이 지는 시각은 1번처럼 해야 될까요? 2번처럼 해야 될까요? 토성의 회합 주기는 좀 더 짧아요. 그래서 충 합에 이르는 시간이 좀 더 짧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림이 지저분해졌지만 어쨌든 이해됐어요? 화성의 지는 시각이 이런 걸로 1년간 변한다면 토성의 지는 시간은 그보다는 좀 더 짧게 회합 주기가 짧으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리한 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뭐 행사에 대해서 이것저것 더 할 말이 남았습니다만은 요걸로 일단 정리하십시오.